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출세를 더 좋아합니다. 돈보다 출세를 더 좋아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권력이니까 그런가? 그런데 지금은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출세를 더 좋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똑같은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싸구려 물건 한 트럭보다는 고급품 한 개를 선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중상위층의 국민들은 돈이 있어도 또다시 출세를 추구합니다. 결국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그렇게 높은 정신적 가치라기보다는 그들의 심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정신적 가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위장의 공복감, 정말 배고픈 것보다는 정신적인 공복감,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6년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이던 때부터 그의 주위를 맴돌던 소문이 있었지요. 사이비 교주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계속 루머로 있었고, 이 루머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 무렵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최태민을 신봉했다더라. 증거도 있다더라. 박근혜가 최태민의 딸을 낳았다더라. 김종필 씨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김종필 씨는 집안이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치인들로부터 박근혜는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더라. 샴푸도 예전에 쓰던 싸구려만 쓰고 우산도 스스로 받치지 못하고 옆에서 받쳐줘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 이제 아예 폭탄이 터져 버린 것이지요. 박근혜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아바타였다. 이런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딸은 실은 박근혜 딸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필 씨가 했다는 박근혜가 딸도 낳았다, 혹은 애도 낳았다 하는 그 말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공주처럼 지낸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 때 머리 손질을 하느라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얼굴 주름살을 폈다더라, 혹은 뭐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폭탄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면서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저 간단히 말해서 1인자였던 것이죠. 헌법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1인자로 대우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박근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도 지켜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못 지켜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싸워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문제들을 쓰러뜨려서 밟아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거기에 휩싸여서 넘어진 것이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어줄 명분을 잃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에 얼굴을 다듬었다고 분노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당시의 평처럼 당시에 다 그러려니 그렇다고 이렇게 알려졌던 말처럼 최순실 같은 천박한 강남 아줌마의 아바타, 그것을 모르고 박근혜가 최소한 박정희 발 뒤꿈치만큼은 따라가겠지 하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였습니다. 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우리 전체 국민은 그때 바로 자존심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호가호위하던 그런 자들이었고 그들이 늘 그동안 거들먹거리면서 위세를 떨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친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친박 카페의 회원들이라든지 혹은 아스팔트 친박이라든지 해서 지금은 친박이라는 이름이 아주 여러 그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박근혜라는 그 강력한 정치인을 등에 업고 위세를 떨던 자들, 그 집단, 그것을 국민은 친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일반 국민들, 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박근혜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떨던 소위 친박들은 사실 2018년 지금까지도 우리 전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근혜를 구하러 전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을 한없이 부려먹고 한없이 탓을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그런 오만한 그러한 대단한 권위의식, 선민의식이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반성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살생부를 만들어서 돌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위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친박의 최고 어른처럼 그렇게 불리우는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위 친박에 대해서는 사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소위 친박 이들하고 완벽하게 단절하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고 발전하고 몰락해 갑니다. 일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첫째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은 한 20% 정도 되겠죠. 그가 그렇게 문제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80%의 책임은 따옴표 속에 소위 친박 이렇게 넣었을 때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20%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서 80%나 그렇게나 많이 소위 친박에게 의존을 했던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결국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았을 때 80%나 소위 친박이 그런 책임질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던 데 대해서 정치인 박근혜는 또 책임이 있겠지요. 2018년 현재 대중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들려오는 것이지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소위 친박, 그들하고 생계형 친박 혹은 생존형 친박, 그들은 박근혜를 열사로 만들어서 노무현 2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고인의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 그에게 항소를 하지 마라, 단식을 해라, 혹은 자살을 해라, 이런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범죄입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대중이 이야기하는, 대중이 전해주는 그들의 행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점점 죽이고 있다. 그를 더 힘든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중의 소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문재인 일파는 박근혜를 다시 광장의 심판대로 끌어내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은 박근혜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전의 이명박이 잘못한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그들을 끌어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들은 면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2018년 진행 중인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칼끝을 보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권자인 전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에 관한 한 지금 이야기한 이 양쪽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헌법과 대한민국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전체 국민의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헌법과 대한민국과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전체 국민은 그것을 눈 감고 덮어주지 않고 반드시 그 죄책을 따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원칙대로 모든 일이 결국은 되지요.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소위 친박, 생계형 친박, 생존형 친박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을 때 그때 자연인 박근혜에게는 가장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어야 할 일은 그것은 선거가 아니죠.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재판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생계형들이 거기에 들러붙어 있으면 피고인이 정말 죽음과 같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일들을 복기해보면 누구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사실들을 그것이 그랬구나, 정말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그러한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이 탄핵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던 것일까? 이것을 보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그에게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지 지금처럼 자연인인 개인 박근혜에게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가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지금의 현실은 공정하지 않고 잔혹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소위 친박, 생계형, 생존형 친박 측, 그리고 궁지에 몰린 문재인 일파, 양측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